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100명이 100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훨씬 더 힘이 많이 나고 재미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주 하는 일상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드는 유튜브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제 주위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서서 다니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다리를 이렇게 뭐 꽈서 앉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뭐 뒤에서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자세가 그렇지 삐딱하게 그래서 자세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통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그 요통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습관이죠, 습관. 그 습관을 바꾸는 건데, 오늘 제가 이제 습관을 좀 바꾸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부분들을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허리는, 그래서 골반 교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정의에 있어서도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몸에 이제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체적인 균형은 자세의 균형, 그 다음에 근력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자세의 균형에 있어서는 이제 골반을 교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요통, 그 다음에 무릎 통증, 그 다음에 뭐 어깨 통증, 우리 전신에 있는 통증의 모든 통증을 조절해주는 기본은 골반 교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저는 사실 뭐 다 모든 분들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병이라는 것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질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병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질병이라는 것들이 왜 생길까?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없애주면 다 해결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원인이 뭔가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학자들께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원인은 첫 번째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 유전적인 원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병, 유전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원인이 있다. 그 외에는 거의 라이프 스타일, 환경,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유전적인 부분들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3%에서 한 10%, 환경적인 요인도 한 10%, 5%에서 한 10% 정도. 그 외에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서 병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첫 번째는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 그러니까 비공, 희노애락, 우사비경, 우사비공. 그래서 화를 내는 거, 너무 기뻐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슬퍼하는 거, 그 다음에 비애감을 느끼는 거, 공포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균형이 깨어져서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외인이라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 풍한 서습 조화. 그래서 봄에는 바람 기운, 여름에는 더운 습, 그 다음에 우기에는 섭, 여름에는 서, 열이죠, 열, 그 다음에 우기에는 섭, 그 다음에 가을에는 조,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 이렇게 해서 풍한 서습 조화, 이렇게 해서 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인, 외부의 원인은 육기의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외에는 감정, 내인이라서 내 안쪽에 내 몸 안의 원인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의 불균형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불외인이라 해서 담음, 그 다음에 의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는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담음이나 의혈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그래서 진액 외에 불순물, 일체 불순물을 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가래라든지 이런 담음이라 하고, 그 다음 우리 속이 미식미식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담음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타박상, 이런 것은 어혈,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피, 이게 이제 어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초의식,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의식, 대상을 보고 내가 좋다 안 좋다 그저 그렇다 하는 판단하는, 그 다음에 안의비 설신이 색성향 무미촉법, 이런 6가지의 우리 기관, 그 다음 5가지의 감각기관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의식은 영어로는 스프릿, 그 다음에 의식은 혼, 그 다음에 소울, 영어로는 소울, 그 다음에 무의식은 몸에 의해서 무의식이 작동되고 바디, 영어로는 바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의식, 그러니까 의지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지력, 무엇을 하고자 하는 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힘, 뭐 정신력, 뭐 이런 부분들에 그러면 원천이 어디에 있냐, 뿌리가 어디에 있냐, 이것을 알아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습관을 만들 때에 우리가 어떤 곳에 모든 힘을 쏟아서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혈당, 포도당하고 연관이 있더라.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모든 많이 드시는 부분들이 거의 탄수화물인데, 이것을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영화관에 영화를 보면서 영화 밑에 자막에다가 글을 넣습니다. 글자를 쭉 새겨놓고 한 그룹은 의식적으로 그 글자를 무시를 하라고 한 팀이 있고, 나머지 한 팀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라고 했고, 한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보라고 했는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두 군을 포도당을 검사를 해보니까 의식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무시했던 분들은 포도당의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영화관에 나오는 자막을 의식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영화를 받는 분들은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봤던 분들은 포도당 수치가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의식하는 부분들은 당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실험을 더 했는데,
한 군은 포도당이 들었는 음료를 드시게 하고, 또 한 군은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았는 일반 음료를 드시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했더니, 포도당이 들었는 음료를 드신 분들은 풀면서 좀 힘들어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잘 풀었고, 포도당이 들지 않았는 음료를 드신 분들은 푸는 동안 매우 힘들어 하면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자판을 두드리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만 그런가 해서 동물 실험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 개를 한 군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을 많이 시키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에게 소세지가 들었는 통을 열리지 않도록 조작을 해서 두 군에게 주었더니, 푸시업을 앉았다 일어섰다 했던 운동을 많이 한 개는 빨리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개는 끝까지 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군의 모든 그 개에게 먹는 것을, 먹이를 다 똑같이 주고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똑같이 다 끝까지 노력을 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더라. 먹으려고, 먹이를 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지력에는 원천은 포도당과 연관이 있다. 당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당 떨어졌네, 당 떨어졌네, 이렇게 기력이 없으면 당 떨어졌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힘이 없을 때는 당 떨어졌네, 당 떨어졌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역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역시 너무 굶게 되면 그 역시 포도당, 당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들이 보통 너무 굶으면서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많은 걸 갑자기 막 폭식증 같은 게 생기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포도당, 적당한 음식을 드시면서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이제 실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의지력을 키우고 의지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이제 실험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한 군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연습하는 군이 팀에 한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나 뭐 일반적인 의지력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식단, 자기가 하루에 식단을 어떤 걸 먹는가 하는 식단을 조절하기 위한 식단을 모니터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군이 한 군이 있고, 나머지 한 군은 2주 동안 수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3개의 군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악력기를 통해서 팔의 힘을 계속 악력을 체크를 해서 기운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도록 했더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감정 조절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음식을, 자기 먹었던 음식 식단을 모니터링 했던 분, 그 다음에 바른 자세를 취했던 분, 이 3개 군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감정을 조절한 분들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바른 자세를 연습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끝까지 문제를 풀려고 의지력을 발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의 원천은 포도당이고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은 쉽게도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고 바른 자세에 대한 실험을 한 부분을 보니까 바른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2분 동안만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른 자세만 취했는데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기운을 일으키게 한다. 기운이 일어나게 한다는 이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키우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제가 의학적인 해부학적인 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머리만 뇌라고 생각하는데 이 뇌는 척수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척추 있죠. 허리를 꽂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 척추뼈 사이로 척수가 흘러가서 뇌의 연장은 척수까지가 뇌라고 봐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뇌 척수액이 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척수까지 흘러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뇌의 뇌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세를 똑바로 하기만 해도 어깨가 바로워지면서 그 다음에 호흡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한다는 것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눈높이는 15도 상방, 그 다음에 머리부터 눈썹, 그 다음에 자 따라해봅니다. 머리부터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입, 어깨, 팔꿈치, 손, 그 다음에 허리, 무릎, 발목까지 쭉 발끝까지 힘을 쭉 빼는 겁니다.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힘은 쭉 빼고 그러니까 이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크게 들으시고 길게 내쉬면 몸이 이완이 되면서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작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자연치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목에 힘을 쭉 빼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면 목의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목에 있는 우리가 연수에 있는 뇌신경 10번이 미주신경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작동을 시키는데 이 미주신경이 작동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되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단전호흡도 왜 단전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모아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가를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니 여기에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작동되면 자연치유 반응이 생기고 뇌에 알파파라는 것이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자세를 통해서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의지력이 생겨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번에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반복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반복하다가 보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을 반복하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력, 우리가 이 의식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을 쓴다. 그 다음에 내가 뭘 먹는데 이걸 가려서 먹기 위해서 뭘 한다.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뭘 돈을 벌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뭐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뿌리 생각을 첫 번째 바꾸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뿌리 생각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뿌리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습관화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처음에 소개해 드렸듯이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원인은 생활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내가 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들의 모든 자기 개발서를 보면 습관을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습관을 바꾸는 데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외래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안내를 해드릴 때는 습관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그대로 내비두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정신을 집중을 시켜 보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다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대부분이 보면은 잠이 안 올 때는 한 생각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는 자기에게 안 좋은 자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는 생각이 많이 하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면은 또 생각 안 하는 쪽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즐거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가 하면, 걱정을 하는가 하면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잘 되었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많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나는 부자다 생각을 하고, 나는 부자다 뿌리 생각을 나는 부자다 생각하고 바로 행동이 옮기라는 거죠. 행동을 어떻게 한다? 와, 나는 부자가 돼서 너무 기쁘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가족들과 앉아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저녁 함께 먹는 그런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해버리면 내가 이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손자가 잘 돼야 되는데,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걱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손자가 시험 쳐서 합격한 장면을 상상을 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 꼬리만 올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배 위에 손을 올려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는
액션을 하고 있으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몸이 이완되어서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자세가 자기 자세를 봐서 바르지 않는 자세를 하면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면 습관 들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들이려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계획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며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몇 달 뭐 1년 2년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했으니까 3일간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울 수 있겠죠. 그죠? 3일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일 하고 나서 3일 동안 해서 다 성취를 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3일 동안 내가 계획을 세워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즐기는 것을 하루를 하라는 거죠. 그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3일 계획을 세워서 3일 계획을 완성하고 와 내가 3일 동안 계획을 다 목표 달성을 했다. 이래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 동안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3일을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또 3일 하고 나서 와 또 하루를 즐겁게 또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그 즐거움을 즐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는 게 3일 하고 하루 쉬는 부분들이 반나절로 줄고 또 나중에는 더 반나절로 줄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성취를 해서 그 성취의 즐거움이 성취욕이 생기면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부분들을 이루고 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동안 쉬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일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또 바로 3일을 하는 연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습관이 쭉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 나는 3일도 하기가 어렵다 이러시는 분은 제가 보니까 하루만 하시라는 거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에 한 가지만 내가 하자. 또 하루에 1분만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해서 대박이 터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공통점이 뭐냐고 보니까 성취감에 의한 자신감이고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습관이 되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의지력을 쏟아서 내가 습관화를 시키면 생활 습관을 시키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결과물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 생각을 나는 건강하다 하고 습관을 들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습관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자그마한 내가 오늘 1분만 내가 이 습관을 들이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 1분 성공하면 성공에 의한 자신감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면 그 다음날 또 1분 그 다음날 또 1분 그 다음날 또 하루 그 다음날 또 3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이 습관이 들어진다는 것이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1분 성공해서 대박이 났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써서 나와 있는 책으로 소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우리 모든 건강의 원인은 사실 90% 이상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뿌리 생각을 바꾼다. 나는 건강하다는 뿌리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루에 1분씩 내가 반복하겠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성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신감과 그 용기로 반복하다가 보면 익숙해지면 숙달되고 숙달이 되다가 보면 달통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이까지 바뀌는 습관,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는 습관화시키는 데 모든 우리 의지력을, 에너지를 쏟아서 한번 해보자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박수 치시죠. 네. 야, 오늘도 우리 하루 신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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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신납니다. 오늘도 신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하하하하하.